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2월 4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가자의 휴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이제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어떤 폭격이 개시되면서 북쪽에서 하던 거랑 같았죠. 미국의 강경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볼 만하다. 미국의 입장이 나왔다. 이때까지 좀 우유부단하는 것과는 다르다.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 즉 이스라엘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많이 했다. 힘이 좀 실려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그런 발표가 뭐 바이든이나 또는 그 국무장관의 입이 아니고 국방장관과 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뭔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 이야기들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마침 힌두스탄 타임스에서 정리를 잘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이제 실제 쌍따옴표를 쓴 실제 인용 문구가 제가 이거를 쭉 해보면은 상당히 좋은 정보다. 그리고 우리의 무게 중심을 흐르는 그런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조회수를 부추기는 여러 가지 수많은 보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들이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스틴이 이스라엘 리더들한테 민간인 사상은 안 된다, 피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무장관 블링컨이 지난 주말에 며칠 전에 휴전이 종료되기 전에 끝나기 전에 했던 말과 같은 말인데 이번에는 훨씬 좀 무게감이 좀 실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험한 말투. 지금 이것이 이제 사실은 감정적으로 이끄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변 이슬람, 전 세계 이슬람한테 뭐 끝장을 내주겠다. 뭐 이런 표현이죠.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한다. 뭐 사람의 탈을 쓴 동물. 뭐 그렇게 맞게 대우해 주겠다. 이런 것들 요즘 영어로 레토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실은 많이 이제 세계 언론들이 눈을 잘 귀를 잘 안 기울이는 부분인데 미국이 새롭게 새삼 부각시켜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이제 신선하게 다가오고 또한 미국의 이 말들이 진심이다 이런 게 느껴져요. 보통은 감추기에 급급하거든요. 있는 거를 아예 말을 돌리거나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되더라도 다 안 하고 밝혀진 것만 조금 이야기해 주는 것뿐인데 짤막하게 이번에는 웨스트뱅크를 이야기했어요. 웨스트뱅크에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행하는 폭력을 줄여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거는 지금 주류 언론들에서 잘 보도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팔레스타인을 엄청나게 자극하고 웨스트뱅크 자체를 흔들리게 만들고 전체 이슬람을 자극하는 부분 중 하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진심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주는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의 전투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미국이 당연히 걱정하는 것은 확전이 되는 것이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다음 시리아, 이라크, 뭐 줄줄이 따라오는 거. 거기다 그 뒤에는 뭐 러시아, 중국이 또 다 서포트를 하는 거고 지금 세계 이론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오스틴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의 그의 언급은 상당히 전술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역할 분담이 됐다 지금 새롭게. 블링컨과 바이든이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어중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진용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이 발부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임무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하고 자기의 맡은 부분에서 최대한 이야기한다. 그래서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미국이 여러 동맹국들과 함께 아이시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또 별개 이야기지만 여기는 일단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대로 아이시스 또한 도시 지역에서 지금 시가전이잖아요. 도심 지역에서 민간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즉 민초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자생적인 조직이다. 이런 거예요. 언제든지 새로 공급되죠. 그래서 하마스를 잘라내면 또 다른 하마스, 더 강한 하마스가 등장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미국이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칙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하마스를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다. 민간을 보호해야 된다. 보호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너희가 향후 자라나서 또 아이시스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마스가 될 수도 있지만 너는 현재 민간인 신분이고 나의 적으로서 총을 들고 나서지 않았으니까 너를 보호해준다. 지켜줄게. 돌아서 나의 등에 칼을 찌를지라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민간인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그러지 않고 있다. 왜? 민간인을 하마스의 공모자로 보고 같이 폭격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돌려서. 네. 그래서 시가전의 핵심은 민간의 지지다. 예, 이거는 전술 그 순간에서도 그래요. 민간인 집으로 터널을 뚫든지 민간인 집을 무슨 무기 창고로 이용하든지 민간인 집에 매복을 하든지 그런 데서 정서적으로 그들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런 작전 일단 수행은 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단순한 아주 짧은 전술적으로 보면 조금 장기적인 전술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곧 민심이 그게 동조를 하고 있으면은 한 명의 하마스가 사살되면은 두 명의 하마스가 새로이 영입된다.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작전이 성공하려면은 민간인을 다 죽여야 된다.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인구의 절반이 뭐 20세 이하, 18세 이하 그렇죠? 모두 다 총을 들 수 있는 나이예요. 1, 2년만 있으면은 지금도 들 수 있고. 너희들 정말 혹시 가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너희도 알고 있지. 너희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진다. 예. 확전은 고사하고 확전이 되면 너희가 어떻게 상대할래? 여기는 그것도 깔려 있는 거예요. 너희가 확전이 돼서 주위 나라로 전쟁이 번지면 지금 나의 조언을 듣지 않아서 번지게 되면 미국은 계속 도와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너희들이 지금 가자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들을 주변으로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거, 너희들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거, 그거는 불가능하다. 주위 나라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유럽은 꿈도 못 꾼다. 그게 곧 확전의 첫 번째 강력한 신호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런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수많은 하마스 포함 팔레스타인들을 학살하게 되면은 더 많은 불안, 안보적인 불안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절망과 분노는 서로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오스틴이 지금 점잖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즉 가자 밖으로 팔레스타인을 내보낼 수 없다. 그럼 미국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의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럼 이스라엘 네가 가자에 있는 230만을 다 죽일 거냐? 그건 불가능하지 않냐? 그러면 전쟁은 그 뒤에 그 후폭풍은 내가 감당 못한다. 전쟁이 조금이라도 확전되면 미국은 발 뺀다. 이런 게 저는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끝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이스라엘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네타냐후 현 지도부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너희들의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이 지금 지어진 거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공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이거 제가 가자 전쟁 관련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난 이래로는 가장 강력한 입장이 미국에서 나왔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의 적이 하는 어떤 표현보다도 더 무게감이 실려 있다고 봅니다. 예. 두 국가 솔루션 영어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한테 친숙한 표현을 하자면 팔레스타인의 독립 그리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리고 예전에 다 묻다 이룬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세계의 힘을 모아서 다른 아랍 국가들 그러고 나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이루고 나서 이스라엘이 아랍의 다른 국가들과 다 평화롭게 관계를 정상화하는 거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예. 자
여기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언급이 나와요. 여기서 저는 왜 블링컨 국무장관과 바이든이 빠졌을까? 그 외에 지금 부통령하고 국방장관이 나와서 엄청나게 강력한 이야기를 한다. 예, 즉 바이든과 블링컨이 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강력한 발언이 나왔다. 이것은 뭐냐? 민주당 내부에서 드디어 바이든을 확실한 레임덕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카말라 해리스는 여태까지 그림자 역할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무슨 분란이 있는 거냐? 제가 봐서는 의견이 상당히 안 맞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녀한테 기회가 갖고 아주 강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 이야기하고 코디가 딱 맞아요. 아귀가. 그래서 이거는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이때까지 가끔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바이든이 불출마하고 해리스가 권력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그 직을 수행하면서 나중에 대통령이 출마하는 거 아니냐. 자, 바이든이 사임을 하든 아니면 레임덕에 빠져서 결정을 그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그 실제 역할은 해리스가 하든 이런 그림이 실제로 옮겨지지 않았나. 실제로 옮겨지려면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그런 느낌을 들게 해요. 그럼 해리스 발언 잠깐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엄청나게 강력한 발언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 지구에서 몰아내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허락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밑에 영어로도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 퍼밋이라고 했어요. 퍼밋은 뭡니까? 어디에 허가증을 내줄 때 퍼밋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도 된다. 이것은 뭐냐? 우리말에 허락이 주는 느낌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내가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엄청나게 강력한 이야기. 바이든도 이 말 못했잖아요. 블링컨도 계속 끌려다녔잖아요. 그런데 부통령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넌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팔레스타인 쫓아낼 수 없어. 네. 이 말을 공격적이고 직접적으로 했어요. 너는 나의 지휘하에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의 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맞죠? 예?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움직이면 법의 제재를 받게 돼 있죠. 그런 느낌으로 한 이야기예요. 오스틴의 말과 딱 아기가 맞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블링컨, 바이든 주도에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다. 여기는 민주당의 내년 대선 전략하고도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그녀가 한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개 모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오스틴은 땅을 공유해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역할 분담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했습니다. 해리스는 하나 더 높은 이야기를 해요. 땅을 공유하는데 어떻게? 자, 그게 뭐 소위 말하는 1967년 국경선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의 가자와 웨스트뱅크가 팔레스타인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미국의 입장은 두 나라가 독립을 하더라도 두 지역이 가자와 웨스트뱅크가 독립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눈치를 봐서 뭐라고 했느냐. 웨스트뱅크에 있는 그 꼭두가시 정부, 아바스 정부죠. 팔레스타인 오토리티라고 하는 거기가 가자도 통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겨왔어요. 근데 그것을 박찬 거예요. 지금 해리스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라고 했느냐. 가자와 웨스트뱅크는 하나의 통치 체계로 묶여야. 이걸 대놓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가자와 웨스트뱅크의 팔레스타인들이 같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봐서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생긴다. 하마스의 그 침공 이래로 그 결과로 그러면 당연히 하마스 추종 세력이 전체 팔레스타인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 가운데서 장난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그게 순리다, 현재로서는. 그게 향후의 질곡을 없애는 거다. 팔레스타인 국가가 깔끔하게 형성이 돼야지 그 사이에 누가 이권 개입을 해놓아서 나중에 후위를 도모하는 식으로 일이 전개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자, 이거 신호가 아주 강력하죠. 이스라엘은 좋은 사인이 아니고 미국 내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바이든이 비록 대통령 자리를 지킬지는 몰라도 안 지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몰라도 이런 이야기를
바이든과 블링컨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새로운 얼굴을 통해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행정부 내 2인자인 해리스와 그리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강력하게 했다는 것은 미국의 권력 서열이 질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